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 아래에서 잠을 자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식탁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침묵이 흐르고 둘 다 괜찮은 척을 들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안녕하십니까? 한세기라는 기나긴 강물을 건너온 늙은 철학자 김형석입니다. 저 고요한 마음속의 물음,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이 질문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겁니다. 마치 내 집 안방에 도둑처럼 스며든 이 차가운 공기, 수십 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내 짝이 어느 날 아침 식탁 건너편에서 전혀 모르는 타인처럼 보일 때의 그 서늘함, 나의 늙은 벗들이여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주의 이치이자 우리 삶에 찾아온 필연적인 계절의 변화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낯선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온 것은 아닐까? 그 침묵 속에서 자책하고 또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벗들이여, 제 긴 삶의 경험을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침묵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잿더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처음으로 덧칠해진 화장을 지우고 진짜를 대면할 기회가 왔다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지난 60년을 가만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온전한 남녀의 사랑만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역할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라는 무거운 가장의 역할, 아내라는 희생적인 어머니의 역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학교에 보내고 빚을 갚고 비바람으로부터 이 작은 지붕을 지켜내는 일, 그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차라리 한 참호 속에 웅크린 전우제녀에 가까웠습니다. 그 바쁘고 치열한 시간 속에서 나의 감정이나 당신의 아픔은 사치스러운 투정에 불과했습니다. 대화는 오직 생존과 일정을 조율하는 수단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새끼 새들은 둥지를 떠나 각자의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집안은 텅 비었고 사람을 그토록 단단하게 묶어주던 공동의 목표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의 졸업식, 자녀의 결혼, 첫 손자의 탄생, 그토록 거창했던 인생의 과제들이 모두 끝난 텅 빈 거실, 이제 남은 것은 주름진 얼굴을 한두 사람뿐입니다. 이때 낯설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주의 이치입니다.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역할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서로의 맨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니까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니 늙고 쇠약해진 두 영혼이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 마주 앉은 것입니다. 운기의 법칙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공간의 주파수가 완전히 뒤바뀐 사건입니다. 과거 이 집안을 가득 채우던 에너지는 생존과 성장 그리고 의무라는 팽팽한 파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파동이 멈추었습니다. 팽팽했던 줄이 탁 하고 끊어지면 짙은 정적이 찾아오듯 집안의 기운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멈춰버린 기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벗들이여, 여기서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관통하는 위대한 철학, 빼기의 미학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은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워내는 시기입니다. 60년 동안 나를 오매던 가장의 무게, 엄마의 희생, 그 모든 의무감을 하나씩 벗어던져야 할 때입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을 보며 내 남편이 왜 저럴까? 내 아내가 왜 이리 말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라는 그 껍데기마저 빼내어 버리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였고 그것이 어두운 기운이 되어 우리의 얼굴을 그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다 빼내어 버릴 때입니다. 자녀라는 매개체가 빠져나간 자리에 억지로 새로운 대화의 주제를 채워 넣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화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고요함을 그저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침묵을 어색해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거나 이 공간의 정막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감마저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부라는 질긴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맑은 상태의 생기입니다.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상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는 상태, 그 순수한 텅 빈 공간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도화지가 됩니다. 그 낯섦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고단한 100년의 세월을 견뎌준 가엾고도 장한 한 명의 도반다 이 내 곁에 앉아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이 고독한 침묵은 영원히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룩하고도 황홀한 정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텅 빈 집안에 내려앉은 그 고요함이 그저 아무 소리가 없는 텅 빈 상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주한 이 정막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의 이면에는 지난 60년 동안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꾹꾹 눌러 삼켜왔던 수많은 말과 감정들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남편이 혼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버렸을 때도 아내의 뼈를 깎는 노고가 그저 집안일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을 때도 몸이 부서질 듯 아파 누워있는데도 무심하게 지나쳐가는 뒷모습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불평하면 안 된다. 가족의 평화를 깨면 안 된다는 그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나의 서운함과 아픔을 목구멍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벗들이여 우주의 이치인 운기의 법칙은 이 세상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감정이란 없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삼켜버린 그 억울함, 무시당했던 기억, 끝내받지 못했던 위로의 말들은 결코 허공으로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마음속의 장부에 아주 정교하고도 무겁게 한 줄 한 줄 기록되어 왔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 영혼은 그 빚을 꼬박꼬박 적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일평생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헌신했던 한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와 눈물을 훔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도 큰 병을 얻어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을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리를 지켰노라고. 그런데 70이 넘어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그 양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 들어봤습니다. 걔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그 말을 해줬어도 내 가슴에 이토록 큰 바위가 얹혀있진 않을 텐데요. 그 할머니의 눈물 속에는 60년 동안 쓰여진 거대한 마음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이 장부가 두꺼워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부부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숨을 쉬고 같은 식탁에서 국을 떠먹으면서도 어딘가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벽돌처럼 굳어져 두 사람 사이의 기움을 철저하게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명 에너지, 즉 운기 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표현되지 못하고 억눌린 감정은 우리 몸속에서 썩어 들어가며 지독한 탁기독시, 즉 부정적이고 탁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60년입니다. 무려 60년 동안 부부가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고 억누르며 내뿜은 탁기는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듭니다. 침대 시트 위로, 거실의 낡은 소파 위로, 매일 마주 앉는 식탁 위로 무겁고 습한 기운이 내려앉습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나이가 들수록 유독 집안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배우자가 곁에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거나 짜증이 치솟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도 배우자가 미워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60년 동안 두 사람이 뱉어낸 그 탁한 에너지가 집안의 풍수와 기운을 완전히 망가뜨려 맑은 생기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꽉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막힌 곳에서는 생명이 시들고 마음이 병들며 관계가 썩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늙은 부부의 싸움은 아주 사소하고도 기형적인 모습으로 폭발합니다. 오늘 밥상에 흘린 국물 한 방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원인이 되어 하늘이 무너질 듯한 싸움으로 번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런 사소한 일로 목숨을 걸고 싸우나 하며 노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늘 흘린 그 국물 한 방울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60년 동안 써내려온 마음속 장부의 맨 마지막 줄에 찍힌 마침표였을 뿐입니다. 폭발의 불꽃은 오늘 튀었지만 그 불을 내기 위한 화약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집안 가득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늙은 벗들이여, 우리는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60년치의 장부를 꺼내어 들고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져가며 밀린 이자를 받아내야 합니까? 당신 30년 전에 나한테 왜 그랬어?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라며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하수들의 방식이며 집안의 탁기를 더욱 들끓게 만드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빼기의 미하, 빼기의 매합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장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빚을 돌려받겠다는 집착을 빼어버려야 합니다. 내 과거의 아픔을 보상받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상대방 또한 나에게 말하지 못한 수십 년치의 장부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서늘하게 인정하십시오. 내가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우주의 저울 위에서 돌아보면 나 역시 상대방의 가슴에 수없는 생채기를 냈던 가해자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장부를 찢어버리는 결단입니다. 빚을 청산받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빚을 받을 권리 자체를 스스로 놓아버림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 시절 우리는 참으로 무지했고 서툴렀고 각자의 무게를 견디느라 서로를 돌볼 여유가 없었구나. 나도 아팠지만 저 사람도 참으로 고단했겠구나.
이 깊고도 서글픈 연민의 마음, 이것이 바로 집안에 가득 찬 탁한 기운을 일거에 씻어내고 맑은 생기를 다시 돌게 하는 가장 강력한 파동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장부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빚쟁이가 아닌 한 명의 가여운 인간으로 바라보는 순간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씻은 듯이 맑아집니다. 막혀있던 운기가 서서히 풀리며 서로의 곁에 있어도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생기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무거운 마음의 장부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이유는 늙어감의 벼랑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서늘한 진실 하나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가장 잔인한 병, 친밀함의 역설입니다. 얼마 전 제 강연이 끝난 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름진 손을 매만지며 한참을 망설이시던 그분은 툭 하고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 영감탱이랑 하루에 10마디도 안 섞고 삽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그게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숨이 막히거나 슬프지도 않아요. 부부가 이렇게 할 말이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 제가 비정상인 겁니까? 저는 그분의 깊게 패인 주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하루 10마디의 말 속에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라도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일 비가 온다더라, 국이 좀 짜다, 보일러 온도를 좀 낮춰라, 이런 껍데기 같은 이야기들입니까? 그분은 제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허탈하고도 조용한 웃음만 지으셨습니다. 대답을 듣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하루 10마디의 대화 속에는 서로의 영혼을 울리는 생기성과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은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흔히 권태기라 부르며 가볍게 넘깁니다. 세월이 약이려니 다들 그렇게 늙어가려니 위안합니다. 하지만 철학의 눈으로 그리고 우주의 이치인 운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의 완전한 마비이자 관계의 숨통이 끊어지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왜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온 배우자에게 더 이상 묻지 않습니까? 왜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미 저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무서운 착각, 그 오만함 때문입니다. 저 양반이 입을 떼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이 말을 꺼내면 어떻게 화를 낼지, 물어보나 마나 어떤 뻔하고 지루한 대답이 돌아올지 나는 안다는 그 확신, 그 맹목적인 확신이 우리의 입을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닫히면 기운이 끊기고 종국에는 마음마저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친밀함의 역설입니다. 가장 오랜 세월을 곁에서 함께 숨쉰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덜 궁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현상 말입니다. 기억의 태엽을 뒤로 감아 처음 두 사람이 인연의 끈을 맺던 그 찬란했던 젊은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린 시절의 상처는 무엇이었는지, 어떤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에 가장 환하게 웃는지,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이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뜨거웠던 궁금증은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다 알게 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이 매일 새로운 생기를 품고 변화하듯 인간의 영혼 또한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그 모습을 바꿉니다. 50대의 당신이 피 끓던 20대의 당신과 전혀 다른 우주를 살고 있듯 지금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당신의 늙은 배우자는 40년 전 당신과 혼인서약을 맺었던 그 풋풋하고 단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며 무엇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 황혼역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쪼그라든 가슴 속에 아직 태우지 못한 어떤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잣대로 지금의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수년 전에 박제된 과거의 진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늙고 가여운 진짜 그 사람의 맨 얼굴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맑은 생기를 만들어냅니다. 서로를 향한 호기심과 질문이 사라진 관계는 물길이 끊겨 썩어 들어가는 고인 물과 같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병원 가는 이야기 등 건조한 실무적인 것들로만 채워질 때 부부의 공간을 채우던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던 양기는 소멸하고 맙니다. 그 빈자리를 서늘하고 탁한 무관심이 채웁니다. 그 소멸이 너무나 조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며 늙어갑니다. 하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생명의 끈이 끊어진 위태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아프더라도 제 말을 피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안다는 착각은 사실 관계를 위해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당신의 늙고 지친 영혼이 만들어낸 편리한 핑계입니다. 상대방을 새롭게 알아가고 다시 묻고 다시 들으려면 엄청난 기운이 필요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닫혔던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찮고 힘에 부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기력함을 다 아니까 안 묻는 거야 라는 말로 보기 좋게 포장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꺼운 포장지 속에서 두 사람의 60년 인연은 곰팡이가 피듯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질식해 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무서운 고독은 깊은 산속에 홀로 버려졌을 때 느끼는 고독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나라는 존재에게 털끝만큼의 호기심도 궁금증도 가지지 않을 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 그것이 진정한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고독을 만드는 가해자는 얼굴 모르는 타인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내 숨소리를 듣고 살아온 바로 내 옆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 후반전의 위대한 법칙, 미약 빼기의 매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을 빼야 합니까? 바로 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잘 안다는 그 낡고 오만한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배우자에 대한 편견, 60년간 쌓아온 섣부른 판단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마치 어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을 대하듯 그 텅 빈 백지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탁해진 기운이 빠져나가고 상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오늘 밤 당신 곁에 앉아있는 그 늙고 초라한 동반자에게 마치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여행객에게 말을 건네듯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당신은 요즘 자다가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오? 당신은 요즘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엇이 가장 서러워? 그 작은 호기심, 어린 질문 한마디가 60년간 단단하게 굳어버린 시멘트 같은 관계의 벽에 균열을 일으키는 첫 번째 정이 될 것입니다. 빼고 비워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균열 사이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맑고 따스한 생기의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닫혀있던 입술을 열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영혼을 향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하고도 서늘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다시 알아간다는 것이 젊은 시절처럼 두 사람이 다시 하나로 끈적하게 엉겨붙어 모든 시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이해와 생기세 회복은 두 사람 사이에 거룩하고도 고요한 빈 공간을 허락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인생 후반전의 핵심 철학, 고독한 황홀경 magnificent solitude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세상의 숱한 노래와 소설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이란 서로에게 온전히 기대는 것이다. 상대가 없으면 허전해서 죽을 것 같고 상대가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야만 내 반쪽이 채워져 온전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명적인 사랑이요 깊은 관계의 증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며 기쁨도 슬픔도 똑같이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 훌륭한 부부의 표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의 벗들이여 한 세기를 훌쩍 넘게 살아보고 수많은 인간 군상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돌아보니 그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은 부부의 관계를 조용하고도 잔인하게 망가뜨렸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기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몸의 무거운 하중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떠넘긴다는 뜻입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기꺼이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30년, 그리고 60년입니다. 내 영혼의 결핍, 내 감정의 불안,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그 무거운 공허함까지 모조리 배우자에게 기대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대한 무게를 오랫동안 말없이 견뎌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하중에 짓눌려 숨을 헐떡이며 지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기의 법칙에서 보아도 가장 치명적인 기운의 소모, 즉 에너지의 착취입니다. 한쪽의 기운을 빨아들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전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서글프고도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동면을 앞둔 겨울밤, 살을 이는 듯한 혹한의 추위가 몰아치면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 더 가까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몸을 밀착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덮고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내 여린 속살을 깊숙이 찌르고 맙니다. 피를 흘리며 화들짝 놀란 고슴도치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멀찌감치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또다시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의 냉기에 몸을 덜덜 떨어야 합니다. 외로워서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상처가 아파서 물러서면 다시 지독한 외로움에 얼어붙는 이 잔인한 형벌. 고슴도치들은 수없이 다가가고 찔리고 멀어지고 얼어붙는 고통스러운 반복을 거친 끝에 마침내 본능적으로 가장 완벽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서로의 온기를 은은하게 나눌 수 있으면서도 결코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는 그 지혜로운 거리.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관계 전반에 빗대어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야말로 6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함께 부대껴온 늙은 부부들에게 가장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들어맞는 우주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면 외로워서 영혼이 시들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예민한 가시에 찔려 마음이 피를 흘립니다. 늙은 부부의 관계를 썩지 않게 살려내는 것은 20대 남녀와 같은 열정적인 밀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지혜롭고 서늘한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고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을수록 수많은 부부들이 이 거리두기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남편과 떨어져 안방과 걷는 방을 따로 쓰며 혼자 자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를 가는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은 편안함을 느낄 때, 같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의 텔레비전 화면이나 책에 빠져 각자의 세계를 부유할 때 우리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물간 부부가 된 것일까? 쇼윈도 부부처럼 애정이 깡그리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 좋은 부부라면 늙어서도 두 손을 꼭 잡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등산을 가고 취미를 즐겨야만 할 것 같다는 묘한 사회적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상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는 내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오랜 벗들이여, 저는 철학자의 이름을 걸고 아주 단호하고 맹렬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편안함은 결코 냉담함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애정의 식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비바람치는 60년의 세월을 함께 맨몸으로 버텨온 두 영혼이 수없는 상처와 용서 끝에 마침내 도달하게 된 우주적 차원의 성숙입니다. 운기원치의 관점에서 깊은 산속의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 두 그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 나무가 흙 속에서 너무 찰싹 붙어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는 서로의 영양분을 빼앗기 위해 짐승처럼 뒤엉켜 질식하고 가지는 서로를 가려 햇빛을 차단합니다. 결국 두 나무 모두 밑동부터 시커멓게 썩어 들어갑니다. 큰 나무가 천년을 푸르게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두 나무 사이에 거센 바람이 통과하고 따스한 햇볕이 땅바닥까지 스며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부도 이와 똑같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란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온전한 한 그루의 나무로 스스로 맑게 빛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곁을 지켜주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남편이 혼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새벽 산책을 나가고 싶어 합니까? 왜 나를 두고 혼자 가냐며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혼자만의 시간을 원합니까? 그것을 나에 대한 거부나 반항으로 읽어내지 마십시오. 각자가 배우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홀로 서 있을 때 그 빈 공간으로 생명의 맑은 기운서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충만한 기운을 흠뻑 머금고 난 뒤에야
두 사람이 가끔 식탁에서 마주 앉는 그 짧은 시간이 지긋지긋한 의무가 아닌 밤하늘의 별빛 같은 선택적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피를 빨아먹으러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혼자서도 너무나 충만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넘치는 온기를 가볍게 나누어 주러 다가가는 것. 이 작은 기운의 방향 차이가 관계의 질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한 세기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결을 지켜보았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얼굴에 맑은 빛이 돌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는 놀랍도록 일치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오랜 친구 모임에 남편이 불쑥 끼어들려 하지 않았고 남편이 홀로 낚시를 가거나 화초를 가꾸는 고독의 시간을 아내는 결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끈적하게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을 함께 차를 마시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맑은 눈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선택적인 함께함이 억지로 발장을 끼고 24시간 붙어 다니는 부부들보다 수백 배는 더 깊고 단단한 영혼의 연결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본 가장 탁한 기운을 내뿜으며 불행하게 늙어가는 부부들은 늘 서로를 감옥의 간수처럼 도바매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밥을 먹는지, 심지어 지금 방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관여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깊은 사랑이라 포장해 불렀지만 철학자의 눈에 그것은 지독한 불안이자 정신적인 질병에 불과했습니다. 내 옆에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 공포, 그 시퍼런 두려움이 집착과 간섭이 되고 간섭은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목줄이 됩니다. 결국 숨막힘을 견디지 못한 배우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영혼의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한 60년의 여정이 종국에는 서로를 갉아먹는 무기징역의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빼기의 미학을 통해 집착을 버렸다면 이제는 기꺼이 고독한 황홀경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 곁에 없어도 나라는 고유한 우주 속에서 스스로 두 발을 땅에 딛고 단단하게 설 수 있다는 가장 눈부신 독립선언입니다. 자신만의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 홀로 있는 시간의 정막 속에서 불안에 떠는 대신 책을 읽고 차를 우려내고 창밖의 구름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스펀지처럼 서로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강인한 두 영혼이 나란히 있었을 때 관계는 비로소 서로를 찌르는 가시를 거두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맑은 샘물이 됩니다. 곁에 있으면 서로의 기운을 더 맑게 북돋아주고 잠시 떨어져 있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제가 105년의 삶을 통과하며 발견해낸 평생을 해로하는 부부들의 가장 조용하고도 웅장한 비밀입니다. 이제 거실에 앉아있는 늙은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당신 인생의 모든 짐을 기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모든 취미와 시간을 복사뼈가 닳도록 함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의자에서 자신만의 몫으로 주어진 고독을 찬란하게 누리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홀로 있는 그 황홀경 속으로 깊숙이 침잠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가끔 하루의 해가 저물 무렵에 거실을 오가다 우연히 마주치면 그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거나 눈빛으로 온기를 확인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것을 넘어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부부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완성된 형태의 사랑입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의자에서 그 거룩한 고독의 황홀경을 온전히 맛보셨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결핍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그 지긋지긋한 의무감을 내려놓고 빈 공간이 주는 서늘한 자유를 만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텅 빈 공간 위로 어떻게 가장 순수하고 맑은 생기가 피어오르는지 그 경이로운 우주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피땀 흘려 가정을 지켜내던 그 치열했던 날들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대체 왜 그토록 아등바등 서로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까? 사랑해서였습니까? 물론 사랑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영혼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그 사랑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육중했던 것은 바로 구조와 의무였습니다. 우리는 빚덩이 같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은행의 빚을 갚아야 했고 비바람을 피할 이 작은 지붕을 어떻게든 지탱해야만 했습니다. 이혼은 흠이 되고 홀로 서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시선 속에서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 뭉쳐야만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우리의 순수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도망칠 곳이 없는 생존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해서인지 아니면 그저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쳐진 운명인지 우리 자신조차 명확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늙은 벗들이여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월의 강물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품 안에서 보채던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자신들의 둥지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누군가를 부양해야 할 피말리는 책임도 없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부부의 껍데기를 유지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짐을 싸서 혼자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식의 노년을 설계할 수도 있는 완벽한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완벽한 자유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시선이 머문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당신 곁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잠들어 있는 그 주름지고 늙은 사람의 등허리였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로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도망칠 수 있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것,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이 초라하고 늙은 사람의 곁에 머물기로 한 것, 벗들이여 이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60년 만에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온전한 자유의지로 내린 순도 100%의 선택입니다. 제가 90을 훌쩍 넘겼던 어느 깊은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새 소리 없이 흰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지워진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일찍 잠에서 깨어 홀로 부엌에서 따뜻한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향기를 맡으며 문득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실 구석의 낡은 의자에 아내가 말없이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물 한 잔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잘 잤냐는 상투적인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도 대단한 감동도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적인 아침. 하지만 저는 홀린 듯이 커피 한 잔을 더 따라 들고 다가가 아내가 앉은 작은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굽은 두 손으로 따뜻한 커피 잔을 살포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은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충만함이 제 쪼그라든 가슴을 꽉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 그저 그 사람이 거기에 숨을 쉬고 있었고 제가 그 곁에 커피를 놓아두었을 뿐인데 그 순간은 제 105년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장면으로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그 아침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선택의 힘이 만들어낸 맑은 기운 성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내의 곁에 있어야 할 아무런 법적, 도의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걷는 방에 들어가 혼자 책을 읽어도 그만이 없고 옷을 챙겨 입고 혼자 눈길 산책을 나가버려도 그만인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많은 자유로운 선택지들을 모두 내려놓고 기꺼이 그 사람의 곁에 그 조용한 침묵 속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로맨스나 불타오르는 열정 따위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오늘도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그 고요한 마음의 움직임, 그 자발적인 선택이 뿜어내는 파동은 수십 년간 억지로 참고 견디며 뿜어냈던 지독한 탁기를 단숨에 정화해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맑은 우주의 에너지였습니다. 관계가 의무로 묶여 있을 때 우리 마음의 파동은 늘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결점들이 가시처럼 내 눈을 찌릅니다. 이 늙은이가 왜 아침부터 저런 소리를 할까? 저 쩝쩝거리는 식습관은 왜 예순이 넘도록 고치지를 못하나? 왜 저렇게 행동이 셔떠서 나를 답답하게 만드나? 의무로 엮인 관계에서는 상대의 존재 자체가 나를 갉아먹는 피곤한 짐으로 느껴지기에 끊임없이 불평의 탁기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비틀어 이것이 내 자유로운 선택임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행동인데 내 눈에 맺히는 질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사람의 고집스러운 표정이 어쩐지 수십 년을 보아온 산천초목처럼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저 사람의 느릿느릿한 걸음걸이가 오히려 내 바쁜 숨통을 진정시키고 나를 천천히 걷게 만들어주는 여유로 다가옵니다. 숨막히던 침묵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를 피해 숨어든 아늑한 동굴처럼 포근해집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내 영혼의 주파수가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지옥 같던 관계가 맑은 생기가 흐르는 성소생소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가끔 거실 소파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배우자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내 생애 처음으로 만났다면 어땠을까? 수십 년 전 내 피를 끓게 하고 내 인생을 걸게 만들었던 저 사람의 빛나는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미움의 먼지들이 날아가고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아주 맑고 투명한 연민의 감정이 조용히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세월 따라 몸이 늙고 병들지만 그 사람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영혼의 무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익숙함에
눈이 멀어 더 이상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시 보기로 마음먹는 것, 오늘 하루도 이 사람과 함께 나이 들어가기로 고요히 결심하는 것, 그것이 완전히 죽어버린 관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위대한 기운의 연금술입니다.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멋들어진 이벤트나 뒤늦은 사과 따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그저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내의 곁에 조용히 따뜻한 찻잔을 하나 놓아두십시오. 신문을 읽는 남편의 굽은 어깨 위에 말없이 담요를 한 장 덮어주십시오. 무언가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묵은 감정을 억지로 파헤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거기 있어서 내가 여기 커피 한 잔을 놓아둔다는 그 묵묵한 몸짓 하나면 족합니다. 100마디의 요란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 먼저 내민 그 조용한 손길 하나가 60년간 겹겹이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빙하를 소리 없이 녹여내릴 것입니다. 의무로 버텨왔던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그저 부부라는 조각상을 깎아내는 거친 과정이었다면 자유로운 선택으로 함께하는 지금 이 황혼의 시간은 그 조각상에 마침내 영혼을 불어넣고 완성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낡은 집에서 오늘 하루도 이 사람의 곁에 머물기로 한 당신의 그 조용한 선택,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살면서 내린 결정 중 가장 눈부시고 가장 용기 있으며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스텝 스타트 6. 최종화.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했던 이 길고 고요한 여정의 마지막 장을 덮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해로 한 세기를 훌쩍 넘어 100년하고도 5해를 더 살았습니다. 그 아득한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참혹한 전쟁의 포화 속을 달렸고 뼈를 깎는 가난의 터널을 맨몸으로 통과했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먼저 흙으로 돌려보내는 참척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제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던 젊은 시절 저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발버둥 쳤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고 싶었고 더 많이 아는 학자로 인정받고 싶었으며 내 가족을 남부럽지 않게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숨막히는 경주를 하는 동안 정작 내 곁에서 나와 같은 속도로 늙어가고 있던 아내의 얼굴을 진심을 다해 들여다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지, 지금 석양빛에 기대어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서글픈 마음이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나의 벗들이여,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깊은 철학의 정수 하나만을 꼽아보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105년의 삶에서 영혼이 가장 고요하고 가장 충만하며 눈물이 날 만큼 눈부시게 행복했던 시간은 내 이름표가 가장 화려했을 때도 내 지갑이 가장 두둑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에서 더 이상 세상과 타인에게 나를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무언가를 끊임없이 잃어가는 비극적인 과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탱탱했던 젊은 피부를 잃고 꼿꼿했던 건강을 잃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잃고 마침내는 세상의 기억 속에서 내 존재감마저 하얗게 지워져가는 쇠락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철학자의 해안으로 그들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일러줍니다. 그것은
삶의 이치를 절반만 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원기의 법칙, 즉 우주의 에너지는 절대로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새롭고 맑은 기운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역할과 의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진짜 나의 맑은 영혼이 수면 위로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끝없이 달려야 했던 바쁨의 수레바퀴가 멈추어 섰을 때 비로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떨림과 계절의 변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경이로움이 온몸의 세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땀 흘리며 찾아 헤매던 궁극의 평화와 행복은 저 멀리 산 너머 무지개 끝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이들이 떠나고 난 이 적막한 거실, 낡은 소파 위, 두 노부부가 조용히 앉아있는 이 고요한 자리 위에 처음부터 수줍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6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부부가 모든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가장 깊은 우주적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게 나를 증명할 의무가 완벽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참으로 피곤하고 잔인했습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상대를 찌르며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택할 거야? 당신 인생에서 내가 제일 1순위야?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핥히어가며 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확인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나 스스로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술에 기대어 구걸해야만 했던 그 미숙하고 탁한 기운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60년의 세월을 묵묵히 함께 버텨온 두 늙은 영혼에게는 더 이상 그 알량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그 뻔한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내 입 아프게 내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설령 늙고 병들어 초라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심지어 내가 이따금 못난 고집을 부리며 실수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일 아침에도 이 자리에 있어 줄 것이라는 그 태산 같은 믿음, 그 묵직한 신뢰의 기운은 젊은 날의 그 어떤 달콤한 사랑 고백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두 사람의 영혼을 결속시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것, 산책길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묵묵히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100번, 1000번 다시 꺼내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넓고 외로운 우주 속에서 아직도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내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작고 소박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야말로 젊은 날 온몸을 불태웠던 그 어떤 뜨거운 쾌락보다 훨씬 더 질기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행복은 돈의 크기나 집의 평수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요하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서로의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으며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로 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인 평안은 오직 6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온몸으로 함께 견뎌낸 늙은 부부에게만 허락된 신의 가장 위대한 포상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저는 지금 삶이라는 긴 하루에
가장 마지막 계절, 해가 서산 너머로 붉게 저물어 가는 저녁의 시간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도 눈물겨운 우주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루 중 하늘이 가장 미치도록 아름다운 순간은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한낮이 아니라 바로 해가 지기 직전에 붉은 저녁놀이 질 무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낮의 태양빛은 너무도 강렬하고 폭력적이어서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나 저녁노래 붉은 빛은 참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그 여운이 길며 쳐다보는 이의 차가운 가슴 밑바닥까지 아주 오래도록 따스하게 적셔줍니다. 인생도 부부의 인연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과 감정은 한낮의 태양처럼 강렬하지만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요동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통과하며 찌꺼기가 다 걸러지고 남은 늙은 부부의 감정은 붉은 저녁노를 닮았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떠들지 않지만 그 속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화려한 꾸밈의 말이 없어도 그 눈빛 하나에 우주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편지에 마침표를 찍으며 이 글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계신 나의 늙고 가여운 벗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 하나를 올립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 누워 잠든 그 사람의 굽은 등과 깊게 패인 주름을 가만히, 아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마치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 그 사람을 처음 마주한 사람처럼 경이로운 눈빛으로 한 번만 바라보아 주십시오. 수십 년 동안 두껍게 덮여있던 익숙함이라는 때를 잠깐만 벗겨내고 이 사람이 지금 내 삶의 이 자리에 함께 숨쉬며 존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름 돋도록 엄청난 기적인지를 딱 한 번만 깊게 사유해 주십시오. 이 넓은 지구 위의 수십억 인구 중에서 그 셀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교차점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사람과 이 좁은 방 안에 나란히 누워 60년의 세월을 통과해 왔다는 사실, 만약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이 우주의 기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를 짊어지느라 의무로 붙어 있어야만 했던 그 혹독한 시간들이 두 사람의 뼈대를 단단하게 세워주었다면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자유 속에서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한 선택의 시간은 두 사람의 영혼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완성해 줄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특히 부부의 인연은 결코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썩어 빠지는 고물이 아닙니다. 생깃은 제 눈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고 가꾸어 준다면 그것은 거대한 고목나무의 나이테처럼 세월이 쌓일수록 그 결이 더욱 촘촘해지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영성을 띠게 됩니다. 삶은 결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그저 나와 온도를 나누는 한 사람과 함께 끝없이 이어지는 묵묵하고 조용한 동행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6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당신의 거실에서, 당신의 식탁에서, 당신의 침실에서 고요하게 이어지고 있다면 나의 늙은 벗들이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눈부시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당신의 굽은 어깨 위에, 그리고 당신의 그 길고 길었던 60년의 인연 위에 우주의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빛이 내리쬐기를 이 늙은 철학자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